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시의 형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시의 형식이라는 거는 시를 한 번에 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세 가지가 뭐뭐뭐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일정한 형식에 맞춰 쓴 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라고 해서 정해진 형식이 있는 정형시라고 하고요. 형식이 없이 자유로운 시, 당연히 자유로운 자유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문처럼 행을 구분하지 않고 줄글로 쓴 시, 산문으로 쓴 시다라고 해서 산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실제 어떤 시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자, 죽이라는 제목이 있는 한 편의 시조네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시키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자, 또 한편의 시조를 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여러분 이 시조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이 시조를 쓰신 분이 누구시죠?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릴 나라를 세우자, 같이 조선을 건국하자라고 말씀하신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나중에 이제 태종이 되시는 이방원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고려 말고 새로 조선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노래를 부른 거죠. 답노래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나 너랑 같이 조선 세우는 거 별로야. 내가 100번이 죽어도 나는 고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몸이야. 충심은 변치 않을 것이야. 라고 정몽주가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이 태종에 의해서,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는 잡소리였고, 자, 이렇게 이 세 편의 그 시조를 보면은 다 형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형식이 비슷하냐면은 다 세 줄이죠, 일단. 이 각각의 줄을 시조에서는 3장이라고 해요. 세 개의 장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두 덩어리씩 떨어지는 이 하나의 구가 총 6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글자 수를 세어보면 신기하게도 45자 내외로 정해져 있어요. 자, 3장 6구 45자라는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는 시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정형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정형시가 이런 거구나. 자, 다음 이 시는 어떤 종류의 시일까요? 이것도 시야 쉽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흰둥이 생각, 손택수.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쓱쓱 핥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알아놓으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의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 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달디달게 핥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의 꾹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쓱쓱 혀보다 더 축축히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자, 아이고, 불쌍한 팔려가는 흰둥이의 젖은 눈빛이 자신을 핥아주고 위로했다라는 그런 한편의 이야기죠. 자, 이야기를 그냥 그린 것처럼 줄글로 쭉 썼어요. 이런 걸 우리가 산문 같다라고 표현하죠. 얘가 산문시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이게 우리가 교과서 첫 단원에 나오는 시 유성이죠. 자, 이 시는 딱 봐도 방금 전에 봤던 시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짧고 간결하면서 그런데 왔다 갔다 줄의 그 길이 보세요. 왔다 갔다 줄었다 짧았다 길어졌다 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들을 우리가 자유로운 운율을 가진 자유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내재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습을 하면서 학습지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는데요. 내재율은 안에 들어있는 운율이나 안에 숨겨져 있는 자유로운 운율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형식상 3가지 종류의 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상 시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간단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글자 크기에서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부분의 시들은요. 현대 시들은요. 특히 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표현한 시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편지, 희은이가 쓴 너 사랑해 라는 편지, 그리고 할머니가 쓴 어머니라는 시, 아들이라는 시,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 다 내가 느낀 감정,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감정과 정서의 복합체를 우리가 서정이라고 합니다. 서정을 표현한 시, 서정시. 자, 그런데 때로는 시가 좀 다른 것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과거의 시가 모든 글의 그 기본이 되는 형태였을 때에는 이런 시도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 영웅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영웅 이야기, 영웅이 막 등장을 해서 그 옛날에 로마가 전쟁을 겪었을 때 어떤 전쟁에 그 참여를 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내용에 아무튼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서사시. 자, 역사를 서술한 시다라고 해서 역사, 서술, 서사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도 동명왕편이라는 이규보가 쓴 주몽신화의 이야기를 서술한 서사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시는 대부분 서정시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시 중에서 요즘에는 연극 대본 희곡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극처럼 읽을 수 있는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해서 말을 주고받는 시가 있었어요. 그런 시를 극시라고 합니다. 극시. 대부분의 우리가 읽는 시는, 그리고 시의 기본은요. 어떤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 슬퍼, 나 즐거워, 행복해, 보고 싶어 이렇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서정시에 해당한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시의 종류 크게 2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첫 번째, 형식에 따라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뭐라고 한다고? 정형식.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우 자유로운 시를 자유시라고 하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데 특이하게 얘는 좀 긴 줄글로 되어 있어. 산문처럼 보여. 산문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2번째 기준. 내용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첫 번째, 이 내용이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쓴 시야. 개인의 정서를 표현했어. 서정시. 다음, 역사적인 사건, 영웅 이야기를 설명한 시. 매우 긴 대서사시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서사시. 다음,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여러 명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를 쭉 쓴 것 같은 연극의 대본 같은 극시. 대부분의 시들은 우리 형식적으로는 자유시에 해당이 되고요. 내용적으로는 서정시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알아보시고 지우고 네, 다음 자, 이번에는요. 시의 운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꼭 운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운율이 무엇일까? 자,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가락이고요.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가지게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운율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될까? 옆에 괄호에 힌트가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유. 자, 지금 요 노래 있죠? 아리랑 노래를 가사를 쓴 건데 운율감 있죠? 음악적인 느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유. 왜 이런 느낌이 나냐?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반복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운율이다. 말의 반복, 소리의 반복이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잠깐 멈추고 이 부분 필기해 주세요. 이 시의 운율, 운율이란 쭉 쓰시고 자,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여기 운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고요. 반복이 있는지 보자고요. 어디 있나요? 일단 반복되는 말. 걸어갔어, 피어났어 할 때 뭐뭐 왔어 하는 부분 반복되죠. 그리고 너랑 나랑 그치? 뭐뭐랑 뭐뭐랑 너나 그리고 사랑해 같이 걸어 다녔을 때 해, 때 반복되죠. 그리고 글자 수의 반복. 두 눈을 감고 걸어갔어. 그동안 꽃이 피어났어. 이렇게 반복이 되죠. 운율감이 아주 충만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인 반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6가지 예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쓰고 오른쪽에 어떤 소리가 반복된 것인지도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라는 시구가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낭송을 해보세요. 시작. 읽어보시면 뭔가 느낌이 부드럽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그치? 부드럽죠, 얘들아? 자, 여기서는 어떤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음 뭐죠? 리을, 그치?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리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밝은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일부러 반복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소리를 반복한다. 음운을 반복한다는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음운이라는 건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는 아야, 어야와 같이 국어의 자음, 모음이 나타내는 소리를 가리켜요. 자,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소리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여기선 뭐가 반복이 됐을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꽃 피네, 꽃이 피네. 라는 단어 또는 지금 꽃 피네라는 두 개의 단어, 꽃이 피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돼서 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단어 이상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면 얘를 구라고 합니다. 단어 또는 구가 반복이 됐어요. 시에서 사용되는 단어, 시에서 사용되는 구를 우리는 시어, 시구라고 부릅니다.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이 형성될 수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아 밥만 벌어. 자, 요거는요. 아까 읽었던 시조하고 형식이 비슷한 거 느낌이 오시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글자 수 똑같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시조의 첫 수인데요. 첫 수의 첫 장인데요. 3, 4, 3, 4 이렇게 글자 수가 반복이 되고 있죠. 똑같은 글자 수를 반복하는 방법. 자,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어요. 다음. 자, 이번에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라는 김소월 시인의 시의 일부인데요. 123, 123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글자 수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요거는요, 뭐냐면, 음보가 반복됐다라고 해요. 음보라는 건 뭐냐면, 소리의 걸음을 의미합니다. 소리의 걸음이라니? 한 행을, 한 줄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느냐, 몇 걸음으로 나누어 읽느냐예요. 엄마야 한 걸음, 누나야 두 걸음, 강변살자 세 걸음. 다음 줄도 뜰에는 한 걸음, 반짝이는 두 걸음, 금모래빛 세 걸음. 자, 소리의 걸음. 그래서 이러한 시의 운율을 우리가 한 행을 세 덩어리로 끊어 읽었다라고 해서 3음보의 음보율을 가진 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들아 좀 어렵긴 하지만 기억나세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시조 보세요. 이 시조는 그러면 음보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까? 한 행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네 덩어리로 끊어 읽죠? 그러면 얘는 네 음보의 음보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다음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자, 여기서는 지금 뭐뭐 하는 걸 보니 뭐가 좋아 라는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똑같은 문장의 형식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운율 형성하는 방법 볼게요. 쏭알쏭알 쌀이잎에 옥구슬 대굴대굴 풀 님마다 송송. 자, 이거 노래의 가사 일부인데요. 자, 뭐가 반복되고 있니? 딱 보이죠? 쏭알쏭알 대굴대굴 송송. 자, 이런 애들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또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흉내내는 말.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성어. 형태를 흉내내는 말, 의태어라고 합니다. 의성어나 의태어의 반복, 사용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반복의 방법을 6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신 거고 훌륭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의 종류, 분율을 형성하는 방법인 반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 유성과 이에 나타난 비유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13쪽의 강의 내용을 다 필기하셨죠? 그러면 다음 강의를 클릭해서 퀴즈를 풀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강의, 남은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도록 해요.